안녕하세요, 류수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마법과도 같은 그런 책을 가져왔어요. 어떤 책이냐면요, 바로 이 책이에요. 돈의 신에게 사랑받는 세 줄의 마법이란 책이에요. 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세종시에 이사 온 지 2년 3개월 만에 집을 사게 됐습니다. 네. 정말 신비한 책이에요. 내가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내가 어떤 방향으로 뭘 원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 그 방향을 정확하게 안내해주는 그런 책이에요. 네. 누가 썼을까요? 이 책의 저자는요, 일본에 살고 계시고요. 싱글맘이에요. 2018년도 12월에 우리나라에 이 책이 나왔는데요. 불과 이분이 책이 나오기 6년 전만 하더라도 이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고요. 아이 둘의 엄마가 된 거죠. 고정적인 월 수입이 없어서 아주 낡고 허물어가는 그런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집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벽지는 너덜너덜했고요. 그리고 추운 겨울날에는 그 한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집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상황이 비참하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낡은 집에서 살아도 행복해. 이 낡은 집은 굉장히 고풍스러워. 이러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위로를 받으려고 해도 사람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아이랑 같이 누워있는데 그 심각한 상태에 곰팡이가 쓴 벽지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아니, 내가 이런 집에 살고 있어서 행복하다는 거는 곧 내가 이 상황이 좋다는 거야? 내가 이거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라는 그런 무의식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마음속에 품고 있던 감정을 노트에 꾸밈없이 솔직하게 쓰면서부터 하루하루가 변해갔습니다. 네, 그렇게 싱글맘의 아이 둘을 키우고 다 쓰러져 가기 일보 직전의 집에 살면서 자신의 감정을 썼다는 거죠. 머릿속으로 생각만 했을 때는 불가능했던 일이었죠. 고민, 생각, 감정, 소원까지 노트에 솔직히 적은 후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긴 것만으로 정말 그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자,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나요? 돈이 없어. 돈이 부족해.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텐데. 저 이런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결혼하고 나니까 더 심각해지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마 저의 방송을 보시는 많은 주부분들도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행복해지는 건 아주 간단하다는 거죠. 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자기가 원하는 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멋진 집에 살고 싶어. 지금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지금보다 더 쉽게 돈을 벌고 싶어.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고 싶어. 멋진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싶어. 자, 이런 바램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돈의 신에게 사랑받는 세 줄 노트의 마법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노트랑 연필을 한번 준비해서 써볼까요? 어떤 한 사람이 물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괜찮아. 신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했으니까 분명 배가 와서 나를 구해줄 거야. 하고 구조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결국엔 배가 오지 않아서 목숨을 잃었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신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한테 막 따진 거죠. 아니,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저를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신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야, 나는 너 몇 번이나 구해주려고 노력했어. 나무 조각도 보내주고 타이어도 보내줬는데 네가 안 잡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죽었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때요?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초점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이 사람은 소원이 뭐예요? 물에서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배가 아니잖아요, 소원이. 배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자기 목숨이 죽잖아요. 나무까지든 타이어든 무조건 잡고 자신이 원하는 목숨을 살려야 되는데 배를 원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도 집을 막 사고 싶었는데 이 사람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집은 막 사고 싶은데 30평대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배가 오기만을 기다린 거죠. 30평대 집은 제가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있더라도 입지가 안 좋은 거예요. 입지가 안 좋은 걸 제가 이미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별로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오르질 않아요. 오르질 않고 속을 엄청 썩게 돼요. 그래서 그건 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눈높이를 이제 낮췄어요. 타이어로 내려왔어요. 이제 20평대 아파트를 또 막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학군이 좋은 곳을 갈지, 상권이 좋은 곳을 가야 될지, 아니 제가 좋아하는 강가 주변을 가야 될지 막 이제 골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아, 강가 주변이 낫겠다. 그래서 골랐는데 또 제 돈 액수에는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층도 낮고 향도 별로 안 좋은 그런 아파트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나뭇가지로 내려온 거죠. 나뭇가지로 내려와서는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돈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찾아간 부동산이 있었어요. 제 상황을 얘기를 하고 또 이분이 같이 점심을 먹은 거예요.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가격은 이 정도인데 이게 되겠냐 했더니 이분이 바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서는 그쪽 부동산, 제가 원하는 집을 내놓은 부동산에 전화를 하더니 가격을 막 깎는 거예요. 막 깎더니 제가 원하는 가격까지 진짜 낮추신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겁이 나는 거야. 이거 내가 괜히 사가지고 또 후회하는 거 아니야? 향도 안 좋고 층도 낮은데? 괜찮을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또 가격을 막 더 깎아주신 거죠? 제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나뭇가지라도 잡아야 되겠다. 지금 이 기회를 잡지 않으면 내가 또 후회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나서도 며칠 밤은 좀 안절부절했어요. 내가 이거 제대로 한 거 맞나?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일주일이 지난 지금 저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요. 이랬든 저랬든 세종시의 분양은 계속 떨어지고 기존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강가 주변에 제가 원하는 그런 아파트를 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제 이사 준비만 제대로 하면 돼 하면서.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느낀 거예요. 내가 계속 원하는 거를 얘기만 하고 돌아다녀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가 실천을 해야 되는구나. 실천을 할 때 어떻게 돼요? 계속 운이 와요. 저한테 막 이제 운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운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없는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나한테 처지에 맞는 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한 6개월을 엄청 보러 다녔어요. 어디에 사면 좋을지 막 대전에도 가서 보고 세종시 내에 새로 입주한 아파트도 보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는 자신이 도대체 원하는 게 뭔지 제대로 알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6년 전에 월 수입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벌이를 하고 있을 때 굉장히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싶었대요. 왜냐면 이제 친구하고 동업으로 무슨 오프라인 가게를 하나 열은 거예요. 그 가게를 열었으니까 손님을 맞이할 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야 물건을 사주니까 그거에 막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일을 한 거죠. 친절하게 대하고. 그런데도 매출이 많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매출이 안 오르지? 내가 사람들한테 관심 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거는 결국 나는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어 하고 인정을 하는 거라는 거죠. 왜냐면 싱글맘인데다가 애가 둘이 있고 가게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싱글맘은 싫어할 거야. 애가 둘 있는 여자는 싫어할 거야. 이런 생각이 무의식 중에 작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이제 걷어내게 돼요. 그래, 내가 싱글맘이 뭐 어때서? 나는 싱글맘이기 때문에 괜찮아. 난 아이가 둘이어도 돈을 잘 벌 수 있어. 괜찮아. 내가 항상 가게에 나갈 수 없으니까 그럼 난 온라인으로 바꾸겠어. 자신이 원하는 설정을 바꾸면서 자신의 처지를 바꾸게 돼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하면서 수입이 2배로 올라서 월 수입 200만 원이 됩니다. 기록을 한 지 2년 만에 월 수익 100만 원이 얼마까지 올라가는 줄 아세요? 월 수익이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네, 1억 4천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한번 해볼만 하지 않아요? 지금 내 수입이 100만 원이다. 그런데 1억 4천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러면은 한번 해볼만 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여기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쓴 글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먼저 현재 나의 모습. 공부방 선생님, 뉴스 유튜버, 그리고 주부이고 40대 중반에
몸이 무겁고 힘들다. 게으르기도 하고 부지런하기도 하다. 물건들을 정리하고 싶다. 여동생이 집을 사도록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나의 감정은 몸이 우선 무겁대요. 운동해야 한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게 두렵다. 이뻐지고 젊어지고 싶다.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다. 이렇게 했고, 그럼 제가 원하는 설정은 고정적으로 월 1,000,000원씩 벌고 싶다. 강이 보이는 집에서 살고 싶다. 나에게 작은 빌딩이 있어서 월세 수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엄마에게 한 달에 200만원씩 드리고 싶다. 아이들은 행복한 교육을 받고 우수한 학업 성적을 이룬다. 세계여행을 아이들과 떠나고 싶다.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진짜 현실이 있고 환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은 그래요. 자기가 쓴 것 중에서 현실만을 네모 박스로 그려보라고. 그러면 이제 한눈에 이 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보니까 저의 직업들 이런 게 다 이제 현실이었고, 여기서 이제 가장 현실인 게 몸이 힘들다. 이거였어요. 그럼 나의 감정은 이뻐지고 젊어지고 싶다요. 그러니까 운동을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럼 나의 설정은 그렇게 건강해진 몸으로 아이들과 세계여행을 가고 싶다요. 굉장히 제가 모르던 설정인데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제 뒤에 배경이 보이시잖아요. 그림을 붙여놨는데 저는 그대로잖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이런 설정을 바꾸라는 거죠. 본인이 원하는 설정을 바꾸면 내가 그 상황에 맞게 세팅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설정인 거예요, 설정. 그런데 자신도 모르고 자신의 감정도 모르고 설정만 정하다 보면은 이거를 알 수가 없대요. 이상한 설정을 자기가 정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무의식적으로 나는 사랑받고 싶지만 이미 나는 미움받고 있어라는 거를 고정관념으로 콕 정해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수입이 더 이상 늘질 않고 미움받고 있으니까 나는 계속 그대로고 미움받는 걸 인정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바꾼 거죠. 나는 그래 싱글맘이야. 그걸 인정한 거예요. 싱글맘이고 애가 둘 있어. 그러니까 나는 밖에 나가서 일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이러면서 수입이 늘고 또 자신이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었대요. 근데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너무너무 두려웠대요. 너무너무 두렵다 보니까는 선뜻 하질 못했던 거죠. 근데 내가 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두렵지? 그래서 이걸 또 써본 거죠. 내가 왜 두려울까? 봤더니 사람들한테 우월감을 느끼고 싶었다는 거죠. 자신의 감정은 우선 그거였다는 거예요.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감정이 있었는데 내가 실수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길까봐 그 감정 때문에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두려웠다는 거죠. 그럼 이걸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이분의 설정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말은 하고 싶지만 두려웠잖아요. 그럼 말하고 싶은 이유가 무언가 봤더니 내가 이렇게 바뀐 거를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게 이분의 설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말 실수를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자신의 뜻을 전달하면 되니까 그거를 개의치하지 않고 말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우월해 보이려고 말하고 싶어 했던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고 우월해지고 싶어서 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도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설정을 바꿔야 자신이 원하는 삶으로 간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모든 일이 행복하게 잘 풀렸습니다. 멋진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방법으로 소원을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직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루어진 거 아닌데 이렇게 쓰라는 거죠. 모든 일이 행복하게 잘 풀려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진짜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또 그 페이지를 열어보래요. 열어보고서는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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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계발서를 보면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고 해요. 왜냐면 저도 잘 나갈 때 보니까 굉장히 운이 많이 따라줬어요. 많이 따라주고 그랬는데 감사한 마음이 안 든 거예요. 왜냐하면 운이 막 따라주다 보니까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힘든 거예요. 몸이 힘들다고 불평불만하고 일을 그만두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이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운이 다 나가는 거죠. 감사해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함을 모르고 살아가지고 감사하다는 게 마무리인 것 같아요. 내가 나 자신을 알고 내 감정을 돌아보고 거기에 자신이 원하는 설정을 하고 그게 이루어지면은 마무리로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한 마음을 항상 담아서 노트에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노트에 뭐 이렇게 파리 여행을 간 노트예요. 사진을 넣어서 붙여도 되고요. 글씨를 기분이 안 좋을 땐 막 대충 아무렇게나 써도 된대요. 그리고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 아니면은 확실하게 이건 하고 싶어 해서 정자로 또박또박 쓸 때는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노트를 쓰고 자신의 감정을 읽으라는 거예요. 노트가 이렇게 많아요. 막 쌓여있죠? 몇 개씩. 2년 만에 수입 100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까지 오른다면 한번 도전해볼 만 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도 노트에 갑자기 막 빽빽하게 쓴 거예요. 집을 사기 전에 쓴 내용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 이제 가계부도 있고요. 대출이 얼마가 되는지 저도 모르게 이 방법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색깔별로도 쓰고 여기서 박스, 현실은 박스를 이제 만들려고 박스를 그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내용은 이렇게 박스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다 적어보라는 거죠. 자, 그럼 내가 일이 안 풀리는 것 같다.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크기도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올 만큼 작고요. 내용도 심플해요. 여자분이 쓴 거라 글이 그냥 술술 넘어가요. 네, 아이가 둘 있는 싱글맘도 이렇게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는데 우리는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진짜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거는 저는 상상도 하기 힘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자가 아이를 낳고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애를 계속 봐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분은 혼자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자기 안에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네, 여러분도 너무 지금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무슨 일을 해도 매번 되지도 않고 이런다면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밖에서 찾지 마시고요. 내 안에서 찾고 내 안에서 찾기도 힘들다, 찾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세요. 네, 그러면 오늘 책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